위에서 쿵, 옆에서 쿵.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은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3년 LH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 210mm에서 250mm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음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 방향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수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조기술사의 시각으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H가 슬래브 두께 상향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이 기준이 공동주택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면 진동이 덜 전달된다는 물리적 논리.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시공의 세계에서는 숫자 하나가 바뀌면 다른 숫자들도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연쇄 반응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래브가 40mm 두꺼워지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건축 원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추가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슬래브가 두꺼워졌다는 건 구조적으로 더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이 여유분을 활용해 벽이나 기둥 같은 수직 부재의 간격을 조정하는 최적화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설계 접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따라옵니다. 수직 부재 간격이 멀어지면 슬래브가 지지점 없이 혼자 버텨야 하는 거리, 즉 스팬이 길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팬이 길어질수록 바닥의 진동 특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250mm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께 하나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설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하중 이야기입니다. 슬래브가 40mm 두꺼워지면 1제곱미터당 약 100kg의 하중이 추가됩니다. 국평인 30평, 약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층에만 10톤이 더 얹힙니다. 10톤은 대형 트럭 한 대 무게입니다. 그게 층마다 쌓이는 거죠. 지진력 공식에서 W는 건물 전체 무게입니다. 건물이 무거워진 만큼 지진이 왔을 때 받는 힘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에 수직 부재 배치까지 조정되면 건물이 수평력에 저항하는 능력도 함께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내진 설계 기준 안에서 검토되지만 설계 여유가 줄어드는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소음과 직결되는 처짐 이야기입니다.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은 길게 뻗을수록 훨씬 많이 출렁입니다. 낚싯대를 짧게 잡으면 뻣뻣하지만 길게 잡을수록 휘는 것처럼요. 구조역학에서 바닥 처짐은 스팬의 4제곱에 비례하고 두께의 3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수치로 보면 슬래브 두께를 210에서 250mm로 올리면 T의 3승은 약 1.7배 좋아집니다. 그런데 스팬은 4.5m에서 5.0m로 조금만 늘어나면 L의 4제곱은 약 1.5배 나빠집니다. 이 두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스팬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두께 상향의 효과는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민원의 핵심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 걷는 중량 충격음, 그 저주파 진동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중량 충격음은 슬래브 두께보다 고유 진동수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유 진동수란 쉽게 말해 바닥이 얼마나 쉽게 공명하느냐입니다. 기타 줄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줄이라도 어디를 짚느냐, 줄의 장력이 얼마냐에 따라 울리는 음이 달라지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 진동수는 두께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스팬, 경계 조건, 마감재, 구조 형식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다른 모든 조건을 똑같이 고정하고 두께만 바꾸면
당연히 두꺼운 게 낫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현장은 실험실이 아니죠. 두께 하나만 올린다고 고유 진동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민원의 본질인 중량 충격음을 잡으려면 두께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두께라는 입력값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진비와 진동 성능 같은 결과값을 함께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210mm는 구조적으로 충분한 두께입니다. 진짜 문제는 두께가 아니라 스팬, 즉 기둥 간격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210mm라도 스팬을 잘 통제하면 성능이 나오고 250mm라도 스팬을 무리하게 늘리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값 기준을 강제하면 설계자는 이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슬래브를 두껍게 하거나 기둥 간격을 줄이거나 볼을 넣어 라멘 구조로 전환하는 등 방법은 설계자가 선택하되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께 숫자 하나를 맞추면 끝나는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며 처진비 기준이 촘촘해질수록 설계는 자연스럽게 소음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그 해법이 현장에서도 실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단일 수치 기준보다 더 정교한 설계 기준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기는 빈틈, 오늘 그 빈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족이 소음 스트레스 없이 쉴 수 있는 집, 그건 마케팅 숫자가 아니라 설계의 기본기가 지켜진 구조에서 나옵니다. 구조 검토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궁금하신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